정약용의 은퇴 후 경조사에 가지 않는 이유 3가지. 여러분은 조선 후기의 위대한 실학자 정약용의 특별한 철학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약용은 은퇴한 후 공적인 자리에서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경조사에도 참석하지 않은 그의 결정은 단순히 사교적인 문제를 넘어서 깊은 철학적 배경과 시대적 맥락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정보에서는 정약용이 왜 은퇴 후 경조사에 가지 않았는지 3가지 이유를 소개하고 이를 현대의 교훈과 연결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조선 후기, 왜 정약용은 그와 반대되는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 3가지와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을 다뤄보겠습니다. 정약용의 은퇴 후 경조사에 가지 않는 이유 3가지. 공직에서 물러난 후 진정한 은퇴를 위해. 정약용은 공직에서 은퇴한 이후 더 이상 사회적 관계에 얽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과거의 공적인 관계를 연장시키고 자신의 명예를 이용해 불필요한 인맥을 만드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은퇴한 관리들이 여전히 인맥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를 경계하고 자신의 은퇴를 진정한 의미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은퇴 후 지나친 사회적 활동은 개인의 진정한 휴식과 자기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태도는 진정한 휴식과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적 기대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공과 사를 구분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유지하기 위해. 정약용은 사적인 감정이 공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경계했습니다. 은퇴 후 경조사에 참석하면 과거의 관계와 감정이 부각되어 타인의 객관적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공과 사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은퇴한 관리들은 경조사를 통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개인적인 감정이 공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공과 사의 분리와 객관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개인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임해보세요. 이는 신뢰를 쌓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후배들의 성장을 돕고 새로운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정약용은 자신의 존재가 후배들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경조사 참석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피하고 후배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자 했습니다.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은퇴한 관리들의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이들은 후배들의 성장을 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리더들은 종종 은퇴 후에도 자리를 지키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십은 물러날 줄 아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정약용의 행동은 겸손한 리더십과 세대 교체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이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이는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특별한 철학을 통해 은퇴 후 진정한 삶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단순히 경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과 윤리를 통해 진정한 리더십과 인생의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역사 속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